안녕하세요. 펀드메딕입니다. 오늘은 플레인 바닐라의 주식형 펀드를 소개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름이 유경 플레인 바닐라 글로벌 자산 배분 증권 투자 신탁이라고 돼 있어서 좀 헷갈렸어요. 왜냐면 자산 배분이라고 돼 있는데 뒤에 주식이라고 돼 있네요. 얘는 지난번 소개해드린 IBK 플레인 바닐라 펀드의 경우는 주식, 채권, 부동산 다양한 정말 자산을 배분하는 펀드였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글로벌 자산 배분 펀드는 주식 중심으로 자산을 배분하는 펀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앞에 껍데기가 다르죠. IBK 자산운용이 아니라 오늘은 유경 자산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펀드는 신흥국하고 이머징을 조금 반반 개념으로 투자하는 전세계 주식형 올컨트리 주식형 펀드다 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 애기들한테 어린이날 선물해보자, 올컨트리 월드 인덱스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의 연장으로 이런 펀드 되게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선진국 반 이머징 반에 투자한다라고 하는 게 왜 차이가 있냐면, 요 파랑색 SF 플러스 글로벌 리치 투게더 같은 경우는 이름에도 글로벌이 들어가 있지만 얘도 주식이죠. 대부분 이제 글로벌 주식형 펀드나 자산 배분 펀드들을 보면 선진국이 뭐 한 70%나 80%, 이머징이 한 20% 정도, 상대적으로 선진국 비중을 높게 투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얘는 꼭 그런 규정을 두지 않고 선진국과 이머징을 골고루 반반씩 투자하겠다라는 것을 표방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향후에 증시가 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홍콩이라든가 분홍색의 중국 본토가 많이 오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는 글로벌이 좀 쉬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국면에서는 지금 같은 전 세계 주식형 펀드의 성과가 오히려 좋을 수 있다. 물론 전 세계 주식형이라고 하더라도 이 시가총액 비중으로, 그러니까 주식 시장의 규모로 따지면은 당연히 그때도 선진국 비중이 클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예 동일 가중이라고 그래서 n분의 1로 투자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결국 주식만을 가지고 자산 배분하는 펀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좀 특이하죠? 풀바가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거듭. 이게 2019년 거의 12월 달에 태어났으니까 지금 태어난 지가 한 1년 하고도 2년이 좀 안 됐죠. 1년 10개월 정도 되는데 42% 정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무엇보다 이 빨간색 박스 구간 변동성이 커질 때, 코로나 팬데믹 때 무섭게 추락하는 이런 구간에서 어땠나라고 살펴보면 그래도 한 20% 정도 하락을 했으니까 변동성이 작은 건 아니에요. 물론 그냥 순수 S&P 500이나 올컨트리 월드 전 세계 지수에 투자했으면 단기간에 마이너스 30% 이상의 큰 폭의 하락이니까 그거 대비는 잘했어요. 한 3분의 2 정도의 하락이지만 그래도 이거 투자할 때는 20, 30%의 변동성은 나타날 수 있구나. 주식형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난번 IBK 풀바보다는 좀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죠? 두 번째, 이 펀드는 주식 외에 인컴형 자산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대요. 뭐 예를 들어 뭐 블랙스톤 사례를 들더라고요. 근데 주가가 많이 올라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장기 배당 수익률이 4.8%라고 했는데 최근 제가 배당을 찾아보니까요. 또 주가가 지금 137달러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7월까지 나오고 이후에 또 찾아보니까 11월 초에 이제 0.85, 1.09달러가 추가로 나온대요. 그러니까 합치니까 대략 한 시가 배당률이 2.6%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물론 미국은 우리나라 대비 금리가 작으니까 2.6도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주식 외에도 시장이 불안할 때는 요새 견고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뭐 리츠라든가 이런 현금 흐름이 나오는 고배당 주식 쪽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배팅이 맞을 때는 또 맞아 떨어지겠지만 상대적으로 그 타이밍을 또 못 맞췄을 때는 거꾸로 갈 수도 있다는 점도 좀 잘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흥미가 있었던 거는 체리 피킹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글로벌 펀드 중에서 운영 규모도 크고 레코드도 5년 이상 되는 펀드 중을 일단 필터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점수를 1차, 2차로 매긴대요. 그래서 최종 10개 펀드의 베스트 매니저를 선정한대요. 그러니까 어느 매니저가 운영을 잘했다라는 거를 일단 골라보고요. 그 10개 베스트 매니저가 보유하고 있는 컨빅션 종목,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거를 퀀트 베이스로, 그러니까 정량적, 계량적 개념으로 추출을 해가지고 선별을 해서 이제 체리 피킹이 쏙쏙 알짜배기만 뽑아먹는다는 전략인 거잖아요. 그래서 총 80개 정도의 종목으로, 그리고 동일 가중이라고 말씀드렸죠. 시가총액 고려 안 하고요. 그냥 n분의 1로 포트폴리오 구성하겠다라는 게 이 펀드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스페셜 해지 전략이 좀 마음에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 이게 작년 코로나 때 뜨게 된 전략이에요. 뭐냐면 이 중에 빅스 기억하시죠? 빅스 시장의 변동성이 갑자기 커질 때가 있어요. 작년 시장이 폭락할 때. 일반적으로는 지수 선물을 뭐 매도한다든가 뭐 이런 등등의 해지 전략을 택할 수가 있는데요. 빅스라고 하는 또 빅스 ETF들이 있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단기간에 20도 안 되다가 66까지 무려 한 3배 이상
그 상승하는 자산들이 나타나요. 이런 것들을 적절한 비중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시장의 변동성이 하락하는, 즉 하락할 때 빅스를 사면 상승하면서 이렇게 충격을 막아주잖아요. 이런 그 스페셜 헤지 전략을 활용해 보겠다라고 하는 게 흥미로웠습니다. 물론 아까 제가 20% 정도 벌어질 때 기준으로 보면 헤지의 비율을 완전히 풀리하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완벽하게는. 그러니까 변동성이 어느 정도 좀 벌어지는 거는 감내를 하셔야 될 것 같지만, 일단 생각 자체는 우리가 해지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도구로 이런 빅스 같은 것들도 쓰겠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상당히 흥미로운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